20세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상은 무엇일까요? 전쟁도 전염병도 아닙니다. 바로 공산주의였습니다. 1억 명. 스탈린의 대숙청,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 폴포트의 킬링필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칼 마르크스. 그는 노동자를 해방시키겠다고 외쳤지만 그의 사상은 오히려 수억 명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사상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왜 이 사상이 절대로 부활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818년 독일의 작은 도시 트리어. 칼 마르크스는 유복한 유대계 변호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자 계급의 영웅이라 불리게 될 그는 평생 제대로 된 노동을 해본 적이 없었죠. 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마르크스는 곧 철학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헤겔의 변증법에 매료되었죠. 모든 것은 모순을 통해 발전한다. 이 아이디어는 훗날 그의 사상의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가 파리와 런던으로 건너가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유럽은 산업혁명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공장에서는 연기가 치솟고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기계 사이를 기어다니며 일했죠. 마르크스는 이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일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유한 사람들은 부유한가? 이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공장주의 아들이었죠. 둘은 의리 투합했고 세상을 뒤집을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1848년 2월 유럽 전역에 혁명의 바람이 불던 그때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단 23페이지의 팸플릿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공산당 선언.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란 유령이.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 책은 겉보기엔 단순해 보였습니다. 세상은 두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 마르크스는 말했습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윤을 얻는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 모순은 결국 혁명으로 폭발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마르크스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1867년 그는 자본론을 출간합니다. 여기서 그는 더욱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사유재산을 폐지하라.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라. 그러면 평등한 사회가 온다.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첫째, 인간 본성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사람들이 개인적 욕망 없이 공동체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정반대를 증명했죠. 둘째, 권력의 집중.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은 곧 소수의 독재자에게 절대 권력을 준다는 의미였습니다. 셋째, 혁명을 정당화했습니다. 마르크스는 폭력적 혁명을 필연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우리는 곧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르크스 본인은 평생 가난했습니다. 엥겔스의 돈으로 연명하며 런던의 초라한 아파트에서 생을 마쳤죠. 그는 자신의 이론을 실천할 기회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은 세상을 피로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1917년 러시아. 블라디미르 레닌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들고 혁명에 성공합니다.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소련의 탄생이었죠. 하지만 유토피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 것은 피해 숙청. 레닌 사후 권력을 잡은 스탈린은 2천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굴라그에는 수백만 명이 끌려갔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인위적인 기근으로 4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중국은 더 끔찍했습니다.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최소 4,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고발했고 지식인들은 처형당했으며 심지어 식인까지 일어났습니다. 캄보디아의 폴포트는 단 4년 만에 인구의 25%를 학살했습니다. 안경을 쓴 것만으로도 지식인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북한. 3대에 걸친 세습 독재 아래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고 탈출을 시도하면 3대가 처형당합니다. 이것이 노동자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의 실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사상 자체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공산주의는 세 가지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비효율. 중앙계획 경제는 결코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격 메커니즘이 없으면 자원 배분이 불가능하죠. 소련은 해체 직전 빵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개인의 자유박탈. 사유재산이 없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일할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모든 것을 국가가 결정합니다. 셋째, 권력의 부패.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모든 권력이 당에 집중되면 그 누구도 독재자를 막을 수 없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1억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산주의는 나치즘만큼 비난받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21세기 오늘날에도 공산주의는 살아있습니다. 서구의 일부 대학에서는 마르크스가 여전히 추앙받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절반 이상이 사회주의에 호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은 걸까요? 이들은 말합니다. 진짜 공산주의는 아직 시도된 적이 없다. 이번엔 다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이곳은 사회주의 정책 20년 만에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으로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습니다. 현대 중국은 어떨까요? 자본주의적 경제를 일부 도입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일당 독재입니다. AI 기술로 무장한 전자 감시 국가, 사회 신용 점수 시스템으로 모든 국민을 통제합니다. 이것이 21세기형 공산주의 모습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시작하지만 언제나 독재와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실험, 수십 개의 국가, 1억 명의 희생자. 이것이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 증거입니까? 역사는 명확한 답을 보여줍니다.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선택한 나라들은 번영했습니다. 한국, 일본, 서유럽, 미국, 반면 공산주의를 선택한 나라들은 예외 없이 실패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동독 사람들은 서쪽으로 달려가며 울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눈물이었죠. 이것이 가장 명확한 투표였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런던의 하이게이트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해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변화시킨 세계는 그가 꿈꾸던 모습과 정반대였습니다. 공산주의는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평등을 약속했지만 억압을 가져왔고 해방을 외쳤지만 노예를 만들었으며 천국을 약속했지만 지옥을 건설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번영, 인권 이 모든 것은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과거의 실패가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위험한 사상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산주의의 기원과 그 참혹한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각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스탈린의 대숙청은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문화대혁명 당시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명백히 실패한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부 지식인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다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걸까요? SNS에서 마르크스를 찬양하는 게시물들은 왜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는 걸까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공산주의의 어두운 진실을 더욱 깊이 파헤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탈린의 소련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대숙청의 실체, 굴라그 수용소의 끔찍한 실상, 그리고 홀로도모르라 불리는 우크라이나 대기근의 진실, 역사 교과서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 공산당의 만행을 다룰 것입니다. 마오쩌둥이 어떻게 수천만 명을 굶겨 죽였는지, 문화대혁명이 얼마나 광기 어린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현재 중국 공산당이 신장 위구르족과 티베트인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인권 탄압의 실체까지 모두 밝혀내겠습니다. 북한 편에서는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21세기에도 존재하는 지옥 같은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3대 연좌제,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쿠바, 베트남 등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실패 사례도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속였고 어떻게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갔는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왜 공산주의는 언제나 실패하는가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치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인간 본성의 관점에서 공산주의가 작동할 수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모든 영상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되짚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산주의는 다양한 이름으로 위장해서 우리 사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평등, 정의, 분배라는 아름다운 말 뒤에 숨어서 말이죠. 우리는 역사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진실을 알려줄 책임, 그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영상을 여러분의 친구, 가족, 특히 젊은 세대와 공유해주세요. 역사를 모르면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공유한다면 그 악몽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공산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주변에서 공산주의를 미화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공산주의로 희생된 1억 명, 그들의 이름은 대부분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말해야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얻는 민족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 그 자체가 역사를 기억하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공산주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어떤 변형된 형태로도 그 어떤 아름다운 약속으로도 절대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됩시다. 자유와 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파수꾼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